증시가 한숨 돌리긴 분위기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구원 투수로 나선 건데요. 국채를 대량으로 사서 시장을 안정시켰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끝모를 추락입니다. 증시 바닥은 어디일까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최악으로 치닫던 글로벌 증시가 영국 중앙은행 이 장기 국채를 사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듯한데요. 왜 네. 영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영국이 갑자기 감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감세안은 사실 이제 인플레를 또 자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사실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 얘기들은 많은데 그날 이제 발표하고 나서 파운드하고 또 폭락을 하고 이제 진짜 이제 영국에서 또 자본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진 상황에서 지금 또 영국이 또 경기도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이런 리스크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일단 영국 뭐 중앙은행 쪽에서도 일단 좀 단기 처방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상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좀 그 금융 경색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일단은 이제 한시적이죠. 예, 그래서 양적 완화를 또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양적 긴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거꾸로요. 네, 거꾸로. 근데 그만큼 이제 신용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일단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 일단 이제 QE라 그러죠.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단기 처방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사실 지금 뭐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인플레에다가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다 직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불가능하죠. 잡을 수가 없고 이제 이 순서를 좀 이 작성을 해서 이제 차례차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보다 일단 인플레가 우선이에요. 이거 잡고 나중에 이제 경기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이 하는 거는 둘 다 잡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정부에선 감세해서 경기 침체를 좀 이렇게 막아보자. 막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국 중앙은행 물론 이제 양적 완화를 발표했지만 그 전만 해도 금리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거는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잡을 수 있다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는 일단 QE 쪽으로 완화 정책 쪽으로 좀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미국 시장에도 시그널을 좀 줬던 게 혹시 미국 연준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지금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럼 영국 따라서 미국도 지금 이렇게 시장 안 좋고 경제 안 좋은데 물가만 잡을 거냐? 그럼 혹시라도 연준의 생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일부 좀 그런 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미국 증시에도. 네. 그래서 양적 완화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의 좀 평가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좀 미봉책 아니냐라는 좀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 중앙은행이 좀 일시적으로 국채를 사서 기존 방침과 달리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임시 조치 아니겠어요? 네, 임시 조치. 그러면 그 감세안, 리즈 트러스 내각의 감세안을 철회해서 예. 좀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땐 감세안 좀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이 갑자기 지금 2,200을 깨고 폭락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경기 침체까지는 반영해서 우리가 뭐 2,300, 뭐 2,400까지 빠진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죠. 뭐 충분히. 뭐 경기가 이제 앞으로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지금 그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때랑 PBR이 비슷한 수준까지 왔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리스크 한마디로 신용 경색 리스크나 뭔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촉발했던 게 사실은 영국의 좀 감세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감세안을 한다는 거는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정부가 어쨌든 이제 돈을 그 조달한 돈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그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국채를 그렇게 자꾸만 좀 찍어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국채금리 또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돈 푼다는 얘기는 뭐죠? 파운드와의 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이번에 이제 신임 총리의 뭐 욕심은 뭐 이해는 하죠. 이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나라들은 많은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충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도
둘 중에 하나 좀 가름말 타야 됩니다. 인플레부터 잡고 예. 경기를 할 거냐. 예. 근데 지금은 둘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탈이 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 지금 국채를 사서 좀 시장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 같은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폭격을 맞은 네. 줄 알았어요. 폭격을 맞은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다가 급격히 또 마지막에 네. 이 상승폭이 줄던데 지금 코스피 2200이 무너지고 과연 이 바닥이 어디일까? 얼마나 더 떨어질까?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뭐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뭐 이 받아줄 주체도 사실 없는 상태고 제일 문제가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약하게 된 거는 결국 원인은 강달러거든요. 달러가 너무 강해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오늘도 지금 급등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급등을 하면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줄 수밖에 없고 무역 수진도 적자로 계속 이게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예전에 외환 얘기 또 트라우마가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외환 보유가 충분히 많다고는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그냥 계속 달러만 너무 강해지면 뭐 신흥국 우리나라 뭐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요 사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안정이 필요한데 그게 환율 안정이 되려면 일단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좀 금융시장이 좀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좀 진정이 되질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물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물가는 10월 13일 날 발표돼요. 예. 그 소비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예, 근데 아직은 텀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화될 걸 기대는 하지만 아직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 변동성을 이렇게 진정시킬 만한 그런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직은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좀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계속 휘청일 수밖에 없다. 근데 환율만 안정되면요. 증시는 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주식 시장보다요, 그 국채 시장하고 그 이 외환 시장, 달러 이런 부분을 먼저 보시고 시장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예. 장중에 증시가 그냥 힘없이 밀린 것도 예. 오늘 아침부터 환율이 오르더라고요.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뭐, 예, 그리고 오후에 환율이 다시 한번 치고 가니까 증시가 이제 결국 오후에 또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렵긴 한데 바닥이 어딘지는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환율이 좀 안정화돼야 일단은 좀 증시도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환율 불안 상황에서는 이 증시 변동성,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변동성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 저 금융위원회도 깜짝 놀라서 증권시장 네. 안정 펀드를 지금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건 시장에 조금 진정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죠. 시장에서는 시장이 이제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한번 그 몇 달 전에도 나왔었죠. 6월에 기억나세요? 증시 폭락했을 때 그때 증시 안정 펀드 뭐 공매도 금지 예. 뭐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7, 8월에 증시가 확 올라와 버리니까 그냥 아무 없던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증시가 다시 저점을 깨니까 얘기 이제 검토하겠다 얘기는 나오는데 뭐냐면 시장에서는 그 액션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뭐 아무 액션도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해야만 예.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 과거에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증환펀드 조성해서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뭐 그게 증시를 올린 건 아닌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에 한번 증환펀드 10조 좀 조성이 됐는데 예. 그때 하려다 못 썼잖아요. 증시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10조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거를 뭐 일부라도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데 뭐 나중에 더 빠지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한번 좀 그 어느 정도 좀 시장 방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펀드를. 정책이라는 건 좀 선제적으로 해야지 너무 확인하고 하면 또 늦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검토 자체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아직 시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주가 바닥을 좀 알려면 역시 주가가 가장 주가 영향을 미치는 기업 실적이잖아요. 네. 기업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좀 비관적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3분기 실적들이 곧 발표가 될 텐데. 비관적이죠. 대부분 비관적인데 물론 이제 변수는 있어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의외로 추정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까지 계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 예상보다 지금 너무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실적이 또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실적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는 건 맞아요. 계속 좀 하향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환율이 만약에 가미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예.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좀 걱정이죠. 이번 3분기 실적부터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이크론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5시 반에 그 우리나라 시간이죠. 예. 그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뭐 환율은 환율이고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마이크론이 아마 이제 IR을 하면서 그 설비 투자라든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공급을 좀 줄이겠다.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예. 공급 축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거는 시장은 좀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 왜냐하면 공급을 수요는 줄인다고 예, 하면 왜냐하면 지금 수요는 되게 안 좋아요. 예. 수요는 너무나 지금 안 좋아서 재고가 쌓였는데 이거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까지 줄이겠다. 이러면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이 진정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그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어떤 코멘트 나오는지 그거까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답답한 마음에 이 투자자들 이런 질문도 합니다. 뭐 바닥물을 추락 떠나고 싶은데 떠나야 되느냐 이제 주식 팔고 좀 그런 분들에게 좀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우리 이사님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떠나지 말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물론 진짜 힘들죠. 뭐 지금이라도 다 뭐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죠. 그냥 계좌 싹 다 없고 싶다. 예. 뭐 이런 표현들도 사실 예, 많이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보기도 싫다. 예. 뭐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심정으로 투자하면 또 결국엔 또 나중에는 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롭더라도 조금만 좀 그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주식시장은 사이클이거든요. 예. 영원한 하락은 없고요. 또 작년 1월은 지금과 반대였어요. 영원한 상승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작년 1월에 아마 그 코스피가 3,200, 3,300 갈 때 그때는 정말 개인 투자분들 엄청나게 주식을 샀잖아요.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상승이. 근데 그 후로 지금 1000포인트가 또 빠졌고 그래서 영원한 하락도 위기도 없습니다. 네. 결국엔 다 극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바닥인지. 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는 건데 예. 한국은 사이클 산업이 많다 보니까 퍼보다는 PBR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PBR 예, 주가 순 예. 자산 비율. 그게 네. 이제 한 배 이하면 보통 저평가됐다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0.85배까지 떨어졌어요. 8,400인가? 코스피 전체로. 네, 코스피 전체가 0.2. 금융위기 때가 0.8배였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이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는 위기는 아닌데 예. 밸류에이션상으로 그때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근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유럽에서 위기 나올까봐 이게 이제 무서워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유럽이 정말 파국으로만 치닫는 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금융위기까지 반영할 정도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지금은 나중에 사이클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은 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데 참고 견뎌라. 여기서 팔면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려가도 못 사고요. 예. 올라가도 사실 못 삽니다. 일단 포지션을 정리하잖아요. 일단은 내려가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실제 더 내려가도요 못 사요. 더 빠질까 봐. 혹시 네. 거꾸로 그렇게 겁이 많은 분들 네. 말고 좀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할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근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지금 2,100포인트 대인데 뭐 2,000도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막 지금 당장 뭐를 급하게 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환율이나 좀 이런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뭐 조금이라도 좀 보여줄 때 환율 약간 안정?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내년을 보고 난 좀 길게 하겠다. 네. 그런 분들은 빠질 때 분할 매수하는 거 좋죠. 워낙 지금 싸잖아요. 주가들이 싸니까 시계열을 길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는 건 되게 좋은데 뭘 담죠? 근데 만약에 담으면 저는 뭐 환율 상승해서 지금 그래도 가장 괜찮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쪽은 오늘도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예. 그다음 환율 상승도 수혜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을 본다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사이클이거든요. 반도체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클이. 내년 하반기. 그럼 보통 이제 6개월 선행을 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대표주들도 조금씩 담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견뎌낼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